엄마인데 놈이 원래 11SS였어요 얘도. 근데 내가 말했지 니네 저번에도 말한 거 같은데 최상위 반이라고. 너네 최상위에서 바로 밑에 반이잖아 그치? 그러면은 아이씨 나 정도면 고등학교 가서 1등급은 받겠지. 10%인데 하고 갔거든요 얘도. 근데 1학기 2학기 둘 다 2 떴어요 얘. 그러니까 이게 확정이 아니야 그치? 너네 우리 학원에서 뭐 상위반에 있다 그래서 1등급 확정 이런 거 아니야. 공부하셔야 돼. 왜 그러냐면 이 내신은 엄연히 뭐가 있냐면 시험 범위라는 게 주어져 있고, 니네가 만약에 하위반 애들이랑 뭐 1A거나 뭐 1B나 이런 애들 있잖아 그치? 얘네들이랑 다이다이를 떴어. 야차로로 탁 떴어. 그래가지고 뭐 토익을 보거나 탭스를 보거나 아니면 뭐 수능 모의고사 이런 것들을 보거나 했을 때 절대 다수가 너네들 중에서 절대 다수가 걔네들보다 점수가 높겠지. 이거는 그냥 생 영어 실력이거든요. 그런 시험들은 맞잖아 그치? 아니면 뭐 문법 시험 봤어. 문법 백제 영어 시험 이런 거 봤어. 니네가 또 잘하겠지 그치? 확률이 훨씬 높잖아. 근데 내신은 시험 범위가 딱 주어져 있어. 그래서 이런 애들도 충분히 1등급을 받을 수 있어. 실제로 사례들이 정말 많아. 내가 작년에 데리고 있던 애들 중에 1A, 1B 마지막 최종 1A, 1B로 2월달 마무리하고 3월달부터 나랑 같이 공부하는 애들이 있는데 걔네들 미친놈처럼 공부했어 1학기 때 진짜. 그래서 와 얘가 이 점수를 받았다고 할 정도로 받았어 1학기 때. 그래서 2등급 나왔어 1학기 때. 근데 걔네가 거기서 안 멈추더라고. 나는 그냥 적당히 할 줄 알았는데 안 멈추더라고. 그러고 나서 계속 열심히 하는 거야. 그러니까 우상향 계속 그리다가 그러니까 2학기 최종 둘 다 얘네 둘 다 한 명은 1A고 한 명은 1B였거든요. 둘 다 1등급 받았어요. 근데 동북고가 작년에 240명이었기 때문에 10%면 24명까지가 1등급 TO잖아요. 막 턱걸이 걸치고 이것도 아니야. 한 명은 9등하고 한 명은 11등 했어요. 반대로 아까 전에 얘기했던 11SS에 있던 애는 1학기 중간고사 개싹 말아먹어가지고 거의 2등급 끝자락 붙었거든요. 근데 얘가 내가 분명히 얘기했어. 너 지금 그 실력 믿고선 딴 것만 하고 영어 공부 제대로 안 하면은 분명히 점수 안 나온다. 안 믿었어 얘는. 그리고 안 했거든. 근데 그 점수 나온 거야. 그래가지고 기말고사 때 분명히 내가 중간고사 끝나고 나서 내가 얘기했지. 너 진짜 열심히 해야 돼. 너 얘네한테 질 거야? 안 쪽팔리냐? 막 이러면서 내가 긁었거든. 긁힌 거야. 그래가지고 기말고사 때 미친놈처럼 했지 얘도. 그래서 100점 받았어요 결국에는. 근데 그때 또 등급컷이 또 낮았어. 심지어 1학기 기말고사가 등급컷이 막 80점 초반대 막 이래가지고. 근데 얘는 100점 받은 거야. 그러니까 그 중간고사 때 그 2등급 끝자락에 있었던 것도 같이 끌어올려가지고 그 최종 1 받았어요. 근데 거의 아마 그 턱걸이 1등급인가 막 그랬을 거야. 그마저도 그렇게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이런 게 되게 많아요 진짜로. 제시 없어? 근데 지금 시험이 쉬우면 되는 것도 높은 편인가요? 응? 시험이 좀 쉬워지면 되는 것도 높은 편인가요? 뭐로? 지금 시험이 쉬운 시험이면 1등급도 높나요? 그치. 상대평가니까. 그리고 아니 근데 이거는 또 그 시험이 쉽고 어렵고를 떠나서 상대평가다 보니까 시험이 쉬웠는데 너네 학교에 꼴통밖에 없어. 예를 들어서 그러면 등급컷이 높을 수가 없죠. 그치? 난이도를 그냥 수치화하기는 좀 힘들지만 뭐 1부터 난이도 10까지 있다고 쳤을 때 너네 학교 난이도가 예를 들어 한 4 정도라고 쳐. 그치? 근데 바보들밖에 없어. 그러면은 90점 1등급 컷이 90점 못 넘을 수도 있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지? 그러니까 이거는 여러 가지 그 변수와 변인 요인들이 다 작용을 해가지고 만들어지는 게 등급 컷이기 때문에 단순히 어려웠다 쉬웠다로 결정이 되는 건 또 아니야. 실제로 저기 이번에 동북고 3학년 올라가는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얘네는 그
하도 애들이 잘해. 거의 황금 세대거든 얘네도 이번에. 그래서 애들이 하도 잘하니까 선생님들이 시험을 볼 때마다 등급 컷을 계속 낮추려고 시험 난이도를 계속 올리는 거야. 막 이렇게 점프 계단 뛰어가지고 올리거든. 근데 등급 컷이 안 나와서 애들이 다 똑똑하다 보니까. 뭔 말인지 알지? 근데 그것도 이제 그 편차가 또 있지. 최상위권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계속 어려워도 계속 잘하는데, 근데 그 밑에 이제 한 2등급, 9등급 기준으로 했을 때 막 3등급, 4등급 막 이런 애들은 점점 어려워지면 어려워질수록 내가 원래 받았던 점수보다 막 떨어지고 이러니까, 원래는 그 시험이 어느 정도 한 중간 정도 난이도였을 때 예를 들어서 1등급 컷이 뭐 90점이었어 얘네들 기준으로. 그리고 2등급 컷이 뭐 82점이었어. 3등급 컷이 뭐 79점이었어. 뭐 이런 식으로 간다 쳐. 이랬었는데 시험이 어려워지니까 얘는 그대로 있는데 얘는 막 78, 막 61 막 이렇게 되는 거야. 편차가 더 커지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지? 이렇게 되기도 해요. 그러니까 어떤 모양일지는 너네 까봐야 알고, 너네가 학교 가는 데 있지, 거기에 누가 왔는지가 중요해요. 요즘에 그리고 그거 많이 하잖아. 뭐 많이 해? 타일 배치라고 해서 일반고 중에서 이제 대치동에 가까운 송파나 강동 쪽 학교들 노리고 일반고들 노리고선 내신 따려고 오는 애들 되게 많거든요. 대치 키드들. 근데 쫄 필요는 또 없고, 걔네들이라고 뭐 또 다 잘하는 건 아니라서. 실제로 작년에 동북고에 그 탈대치해가지고 온 애들만 한 13명, 15명 정도 있었는데, 걔네들 중에 몇 명은 또 실제로 꼴통이기도 하고, 그냥 엄마 욕심에 그냥 탈대치해가지고 온 애들도 있기도 하고 한데, 근데 또 전교권 있는 애들, 그 극소수 중에 드는 애들 보면은 또 탈대치 애들이 또 대부분 섞여 있기도 하고 그래요. 그래서 그거는 그때그때 너네 운에 따라서 달라져. 어떤 누구를 만나느냐. 그리고 오늘 9시 반에 있죠. 9시 반. 그 학교별 OT 있어요. 학교별. 오늘이요? OT. 그 강의실은 이따가 따로 말씀드릴 거예요. 근데 선생님은 거의 웬만큼 다 정해져 있어요. 확인 좀 해드릴게요. 가락손 없어? 가밀. 가밀은 연승환 선생님. 그리고 덕수. 덕수도 연승환 선생님. 그리고 나는 동북 없지? 내가 목요일이랑 금요일에, 난 진짜 너무 억울한 게, 목요일이랑 금요일에 내가 예비고일을 수업을 하거든요. 근데 그 지난주에 니네 수능 풀렸잖아. 근데 목요일 반 애들이 너네보다 한 레벨이 낮아요. 11S반이야 걔네가. 11S반. 너네는 1SS반이고. 근데 거기서도 1등급이 4명이 나왔어요. 너네 지난주에 5명인가 나왔잖아. 5명인가 6명인가 나왔잖아요. 난 솔직하게 얘기할게. 난 솔직하게 한 명도 안 나올 줄 알았거든. 근데 너무 잘 본 거예요. 내 예상 밖으로. 내 예상보다 훨씬 더 웃돌게 상회해가지고 너무 잘 본 거예요. 그 내가 얼마나 잘 가르쳤다는 거야. 그러니까 근데 그 생각이 드니까, 그 다음에 생각이 드는 거는, 와, 이렇게 열심히 가르쳐가지고 죽 써서 개 준다고. 남 좋은 일 시킨 거 아니야. 동북구가 한 명도 없어요. 목요일에도 한 명도 없고 금요일에도 한 명도 없어요. 너무 억울한 거야. 이럴 거면 조금 덜 가르칠걸. 장난이고. 아무튼 둔천고등 없어요? 문정, 방산, 배명, 보성, 영동일은 김귀연 선생님. 여기 옆반에 계신 여자 선생님 계세요.
영파는 황경진 선생님 혹시 아나요? 이따가 가서 보시면 되고 오금은 김태영 선생님 남자분이세요. 그리고 위례 없죠. 잠실고도 연승환 선생님이세요. 잠실여고는 또 김귀연 선생님, 여기 옆반 선생님. 정신여고 없죠? 정신여고 없고 창덕여고는 여기 앞반에 임미지 선생님 여자분이세요. 안 부른 사람? 영동일 너 어디였지? 저 잠일고요. 잠일 어떻게 하신대? 지난주에 물어봤어? 저 물어봤는데 본양쌤이 안 될 것 같다 하셔가지고. 그래? 그러면은 3월달에는 저기 좀 알아봐야겠네. 네? 3월달에는 학원 알아봐야겠네. 많이 알아봤어요. 알아봤어? 갈 데가 있어? 근데 원래 이인재가 진짜 성적이 잘 나와서 다니려고 했는데 이게 3명밖에 없고 걔네들도 다닐지 모른다 하셔가지고. 그래서 어떻게 하죠? 그래서 거기 근처에 있는 학원 가기로 했어? 로고스아골인가. 로고스는 과학학원 아니야? 아니 영어도요. 영어도 해? 네. 그냥 영어 끼워서 하는 거야? 네, 그렇고. 로고스 과학이잖아, 아니야? 아니, 로고스 근데 과학학원이잖아. 거기 주변에 별로 유명한 데가 없어. 그리고 거기 한 영어학원이 10개 정도밖에 없어가지고 그냥. 10개 많은 거 아니야? 좀 받아야 돼. 그래? 거기 10개밖에 없어? 거기 가서 허민 어학원 차릴 거 아니야? 근데 애들이 학원을 안 다니잖아, 잠일은. 네. 거의 둔춘고랑 비슷하잖아. 아니 여기가 그 심지어 시험이 어렵거든요. 그렇게 쉽지 않은데도 똥통이라 가지고 등급컷이 한 80점대 좋은 나올 수 있어. 그래? 수능 펴보세요. 근데 그러고는 9시 반에 저는 뭐 하고 있는데요? 너는 너처럼 학교가 존속이 결정이 안 됐거나 있어요. 강동으로 옮겨야 된다든지 하는 친구들을 위한 걔네들만 모아놓은 반이 또 따로 있어요. 거기 가가지고 전반적인 설명 같이 들으시면 돼요. 거기는 강의실이에요. 이따가 말해줄게요. 이따 어떻게 바뀔지 몰라가지고 아마 10분 강의실이긴 할 텐데 모르겠어요. 나 아직 확실한 건 없어서 이따가 한 8시 한 반 정도 되면은 그때 이제 데스크에서 몇 번 강의실 어떻게 가라고 얘기해 줄 거거든? 그때 얘기해 드릴게요. 알겠지? 그리고 너네 오늘, 내일, 모레 금토일 해가지고 오늘은 이미 지나갔지만 설명회가 있어요. 이미 지나갔나? 너네 거? 모르겠다. 그 학교마다 다 설명회들이 있거든요. 오늘이랑 내일이랑 일요일, 그러니까 금토일 해가지고 설명회들이 있어. 그래서 혹시나 엄마들 문자로 다 갔을 거거든, 그 일정들이. 그래서 혹시 신청 안 하셨으면은 한번 들어보시면은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될 거고, 그리고 니네도 시간이 바쁜가? 보통 3시에 있거든요. 3시에 바빠? 토요일, 일요일 3시에 바빠? 안 바쁘잖아. 근데 니네가 바쁠 게 뭐 있어? 아니, 내 말은 뭐냐면 왜 니네 공부할 건데 엄마만 쎄빠지게 설명회를 다녀야 되냐 이 말이야. 그지? 본인이 공부할 거잖아요. 본인 공부고 본인 영어 시험이고 엄마가 대신 내신 시험 치러주는 것도 아닌데, 그지? 그 힘들게 여러 군데 막 이렇게 설명이 엄청 다니실 거 아니야. 그지? 니네가 가. 너네 신청 안 해도 그냥 가가지고 저 어디 학교인데요, 어디 학교 그 설명회 들으러 왔습니다 하면은 그냥 들여 보내주실 거거든. 엄마가 신청 안 하셨으면은 엄마한테 한 번 더 말씀드리고 언제 가자고 해서 말씀드리고 그때 껴서 같이 가. 엄마 손잡고. 알지? 그래서 니네가 알아야 될 내용 니네가 들어놓고선 대비해.
나는 이제 설명할 때 보면은 엄마 따라가지고 옆에 앉아 있는 애들 보면은 그렇게 이쁘더라고. 그리고 그런 애들이 나중에 또 성적도 잘 나와요. 보면은 설명회 때 앉아 있었던 애 약간 기억들이 나거든. 어렴풋이라도. 설명회 때는 나도 그냥 스쳐가듯이 보기는 하지만 나중에 생각해 보면 아 맞다. 그래 너 설명회 때 같이 들었었지.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런 애들은 나중에 또 거기 와가지고 졸고 있는 애들 말고, 거기 와가지고 막 핸드폰 게임하고 졸고 있는 애들 말고, 그런 애들은 뭐 이하생이야. 진짜 와가지고 자기가 나름대로 이렇게 필기하면서 막 듣는 애들 있잖아요. 걔네들은 나중에도 보면은 아 그래 네가 그래가지고 공부를 잘하는구나, 그런 게 또 있더라고. 그러니까 미리미리 좀 습관 들여놓고 너네 공부니까 니네가 챙겨. 엄마만 고생시키지 말고. 알지? 29번 보도록 합시다. 24번까지 봤죠 우리? 다른 선생님들은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는데 블루투스 모드입니다. 페어링 나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한 학교를 좀 오래 하다 보니까 그 전년도, 그 전년도, 그 전년도까지는 못 가고, 그러니까 올해 졸업생, 작년 졸업생 요 정도 해가지고 걔네들 중에 이제 학교 잘 가는 애들 있지. 뭐 의대를 갔다든지 스카이를 갔다든지 아니면 하다못해 서성한 라인까지라도 해서 애들 시간된 애들 불러가지고 내가 3시에서 한 4시까지 설명회를 하면은 4시부터는 걔네들 들어오라 그래서 엄마들한테 또는 그 온 친구들, 학생들 본인들한테 질의응답할 기회를 따로 줘요. 그러니까 꼭 그때는 이제 영어는 보통 내가 설명을 다 하니까 전반적으로 내가 다 한 상태라 가지고 물어볼 거 있으면 나한테 물어보시는데, 그거 외에 뭐 동아리라든지 아니면은 뭐 학교에서 뭐 생기부 챙길 거라든지 선생님들 정보라든지 이런 거 있지. 애들이 실제로 뭐 교복은 또 어떻게 그런 디테일한 것들 있잖아. 그런 것들도 물어볼 그 기회를 또 주고 그러고 되게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나 말고도 이제 선생님들도 그런 것들 또 준비해 놓으신 분들 많을 테니까 가지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다음 주는 그 말씀드렸지만 다른 선생님이 하루 들어가지고 그 수업을 해주실 거예요. 근데 다행인 건 뭐냐면 다음 주가 원래고사예요. 왜? 아니 근데 그래서 더더군다나 그냥 단어 시험 보고 한 1시간 정도 여러분들 해온 거 토대로 이제 수업 1시간만 수업해 주시고 나머지는 이제 시험 보는 시간이니까 막 그렇게 뭐 여러분들 입장에서 선생님 입장에서도 그렇게 부담스러운 시간은 아닐 것 같아요. 그리고 다음 주는 그 뭐 내가 안 오기도 하고 하니까 숙제를 좀 줄일 수 있는 게 있으면 좀 줄여드릴게요. 알지? 숙제를 조금 대폭 줄여드릴 테니까. 나도 놀러 가니까 너네도 조금 이렇게 편하게 이렇게 하고 와. 알지? 킹크랩 먹고 올게요. 알겠지? (1번) 얘는 이제 이따가 주구장창 또 업업 할 거니까 그냥 답만 보고 갑시다. 2번에 빙이라고 되어 있는데 앞에 보시면 더 패키지가 주어져. 그 오버부터 어디까지? forgers까지가 전부 다 괄호 무기잖아요. 그지? 그러니까 주어의 본체는 패키지다. 근데 얘에 대한 본동사가 나왔냐 보니까 없어요. 본동사가 없어. 그럼 뭐가 being이 아니라 얘가 뭐가 돼야 돼? 본동사가 돼야 되는 거야. 스위치까지 맞춰주면 is로 바꿔주시면 되는 그런 문제였던 거죠. 그죠? 오버부터 forgers까지가 전부 다 이제 패키지에 대한 수식어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30번은 틀린 사람 한 명도 없어요. 어딨어? 이거 해드릴게요. 이거 근데 많이 틀렸어 생각보다. 이것도 오답률이 꽤 돼요. Situational ethics라는 상황 윤리라는 건데 is an ethical theory that takes into account the context of a situation or an act when judging whether it is ethical 이라고 되어 있네요.
원래는 take 목적어 into account 이렇게 쓰죠. 그치? 그래서 목적어를 고려하다 이런 뜻으로 쓰이거든요. 근데 얘기했듯이 목적어가 지금 어디까지가 목적어냐면 the context of a situation or an act when judging whether it is ethical까지가 전부 다 목적어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목적어가 너무 길어. 그래서 어디로 보내? 뒤쪽으로 보내주는 거야. 얘를 into account를 뒤에다 써도 되긴 하거든. 그럼 만약에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 That takes the context of a situation or an act when judging whether it is ethical into account 이렇게 써도 되긴 하거든. 근데 앞에 거 읽다가 다 까먹었을 거야 분명히. 그치? 그래서 그냥 이런 수거들을 같은 경우에는 가운데 원래 목적어를 집어넣는 놈이라면 그냥 뒤쪽으로 그냥 빼가지고 take into account를 그냥 먼저 써주는 경우가 덜어 있다. 근데 이해뿐만 아니야. 이런 경우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이거 왜 이렇게 돼 있어? 하는 것들 보면은 목적어가 뒤로 넘어가 있구나. 길어서 이런 것들이 보이기 시작하면은 그때부터 이제 구문 독해가 조금 더 편해진다. 그래서 눈에 좀 익혀둬라라는 거. 그래서 이 상황윤리라는 놈은 윤리적인 이론인데 얘가 뭘 고려하냐면 the context of a situation or an act야. 이런 상황이나 행동의 어떤 맥락 이런 것들을 고려를 하는 윤리적 이론이래. 언제? when 동그라미 judging whether it is ethical. 이게 윤리적인지 아닌지를 판단을 할 때. 그죠? Supporters of this theory willingly permit casting aside absolute moral standards. 만약에 틀리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일본에서 틀리신 분들이 많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cast aside 여기다 밑줄 쳐보세요. 앞에 있는 casting aside, cast aside 밑줄 치시면 앞에 봐봐. aside라는 말은 뭐가 됐든 간에 옆으로 이렇게 치운다는 말이야. 응? 근데 이 치운다는 말은 두 가지 뜻 중에 보통 하나로 쓰여요. 두 가지가 첫 번째가 뭐냐면 이렇게 옆으로 치워준다는 것은 나중을 위해서 뭐 하는 거야? 보관하는 의미가 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좀 저리 비켜가 될 수도 있고요. 그죠? 근데 얘는 뭐야? 버리다라는 의미로 쓰였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만약에 해석을 잘못하셨다면 좀 완전히 반대로 해석을 했을 수도 있겠죠. 그죠? 그래서 이런 도덕적인 기준을 갖다가 절대적인 도덕적 기준을 갖다가 옆에다가 어떻게 치워버리는 거야. 즉 버리는 거죠. 그죠? 버리는 게 가능한 거야. 근데 이게 절대적 도덕 기준이라 그랬으니까 무조건적인 거랑 반대는 뭐야? 상대적인 거잖아요. 근데 절대적인 기준을 버린다 그랬으니까 뒤에 in the absence of a universal standard of law 이게 딱 맞죠, 그죠? 그래서 뭐가 없는 상태인 거야? 보편적인 법의 기준이 없는 상태인 거야. 즉 절대적이지 않은 상태인 거죠. 이해 갔습니까? 예. 그럼 딱 맞죠, 그죠? What matters is the outcome or consequences. 그때 중요한 건 뭐냐면 결과래요. 결과. outcome도 결과, consequence도 결과죠. So the end justifies the means야. 뭐야? end가 목적, means가 수단. 그러니까 목적이 수단을 어떻게 해? 정당화하게 된다는 거죠. Possibly the following contrasting realities can help illustrate the application of situational ethics. 이게 뭐야? 예시 들어보겠다 이거죠, 그죠? 다음에 예시를 통해서 한번 알아보자 이런 겁니다. situational ethics가 뭔지, 이걸 어떻게 적용을 하는지. In a pickup game of basketball played among friends, everyone is expected to call his or her own foul or acknowledge knocking the ball out of bounds. 뭐가 됐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간에 파울을 했다든지 공이 밖으로 나갔다든지 이런 것들 전부 다 뭐야? 반칙이나 아니면은 규칙에 어긋나는 행동인 거잖아요. 근데 그때 어떻게 자기가 그런 규칙에 어긋나는 행동을 했을 때 자진 납세한다 이거야. 그지? 내가 팔 쳤어. 내가 공 나갔어. 왜? 친구들이랑 그냥 친선 게임을 하는 거니까. 이런 거는 뭐냐면 caring about one's friends and maybe getting to keep playing with the group leads to these actions야. 뭐야? 친구들을 걱정하는 마음에 그럴 수도 있는 거고, 또 아니면 뭐야? 계속 그 친구들이랑 그 그룹이랑 같이 있고 싶은 거야. 만약에 막 지멋대로 막
그 농구하다가 옆에 수비하고 있는 애 죽탱이 후려 갈기고 막 그렇게 하면은 어떻게 되겠어? 다음부터 안 껴주겠지, 맞지? 그지? 그런 것 때문에 이제 자진 납세를 한다 이거야. 근데 but once an organized game is played with officials, most athletes will not admit to the same fouls or violations as the end goal of winning is more important than expressing concern for competitors. 그러니까 경쟁자들을 걱정하는 것보다는 뭐야? 이기는 게 중요하거든 얘네들은. 그지? 이게 프로페셔널로 가게 되면 왜? 저기 생계랑 연결이 돼 있는 거니까. 그지? 커리어랑 연결이 돼 있기도 하고. 그래서 똑같은 파울이나 법 규칙 위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인정을 안 할 거다 이거죠. 괜찮니? Situational ethics has been extended by many athletes and coaches to mean trying to get away with as many actions on the field or court as possible to abandon이 아니라 뭐겠어요? 그러면은 얘네들이 이런 그 규칙으로부터 계속 벗어나려고 한다는 거야. 그게 뭐 하기 위해서야? 이런 경쟁적인 어떤 이점을 취하기 위해서겠죠. 버리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지? 그러니까 뭐 게인 같은 거, 익셉트 같은 거 이런 것들을 바꿔주시면 딱 좋겠죠, 그죠? 이제 빈칸 가봅시다. 아니 이게 31번 빈칸이 은근히 많이 틀렸어요. 은근히. 근데 나는 모르겠어. 이게 어떻게 그렇게 읽었는지 모르겠는데 내가 저번에 요거 설명을 하면서 처음에 딱 여기다 써놓고 시작했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중심 소재 파악 잘하자. 이게 되게 중요하다고 얘기했었잖아요. 근데 그거 하면서 옆에다가 부연 설명을 했던 게 뭐냐면 그 디테일에 집착하지 말라 그랬지. 그러니까 이 디테일이라는 건 뭐야? 중심 소재에 대한 부연 설명일지언데 이 부연 설명이랑 그 중심 내용이랑 주객전도가 되면 안 된다고 얘기했었잖아요. 그치? 예시는 예시일 뿐이야. 예시는 꼭 중심 소재, 중심 내용을 갖다가 뒷받침해주기 위한 도구일 뿐이거든요. 그죠? 그 걔가 주인공이 돼버리면 안 된다 이거야. 그치? 근데 뒤에 원 컨츄리인가 뭔가 막 이렇게 그 싱글 컨츄리인가 그거 나오는 거 보자마자 다 못 찍어버리면 유니피케이션 찍고 틀려버리는 거잖아. 그치? 틀린 사람들 다 그거 찍고 틀렸을 거 아니야 지금. 맞지? 내가 보지는 않았지만 거의 그거 찍고 틀렸을 거거든. 근데 봐봐 요거는. 근데 너무 쉬워요. 앞에가 내용이. 나도 이거 처음에 풀 때 읽다가 그냥 이거 아니야? 하고서 그냥 찍었거든요. 봐봐. The early grain trade firms were active in both surplus producing and food deficit regions. 야. And these firms made it their business to know the state of supply and demand in both래요. 그러니까 초기에 이 곡물 무역 회사들이 활동을 했대요. in 동그라미 해주시고 both에도 동그라미 해주시고 and에 세모 해주시면. 그러니까 잉여 생산을 하니까 생산량이 많아가지고 남는 지역이 있을 거고 음식이 푸드가 deficit 부족한 그런 지역도 있을 거고. 이 둘 다에서 활동을 했대요. 초기 무역 회사들이. 그치? 그리고 이런 회사들은 made it their business. 자기네들 사업으로 만들었다 이거. 뭐 하는 거를 투부정사 하는 걸 이 투 가목적어 지목적어잖아요. 그치? Know the state of supply and demand in both. 이 둘 다에서 뭐가 부족하고 뭐가 잉여로 남는지 이런 걸 알아야 무역을 해먹을 거 아니야. 그치? 그런 게 그래서 얘네들 사업이 됐다 이거죠. 그죠? Because this information was key to their blank야. 그치? 이 정보가 뭐의 핵심이었어? 그들의 빈칸의 핵심이었어. 얘네들 이거 가지고 뭐 했냐 이거야.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치? 이거를 얘네들이 통합하는 데 썼어요? 공산당이? 아니잖아. 그치? These firms worked in relative secrecy. 왜 비밀을 지켰냐 이거야. 그래서 응? 얘네가 뭔가 결속하기 위해서 비밀을 지킨 게 아니잖아 지금. 그치?
frequently built on family ties, trust. 그래서 가족끼리만 이렇게 하고, 그지? 비밀 유지를 위해서. In addition, these firms were able to benefit. 나오잖아 또 이득을 얻는 거야. 뭐로부터? From the rise of commodity exchanges and commodity future markets that emerged in the mid-1800s. 1800년대 중반에 등장을 한 이런 그 상품 교환이라든지 아니면은 상품 그 선물 시장이라든지 이런 것들의 부흥으로부터 이득을 얻게 된 거야. Agricultural markets are naturally unstable due to changes in harvest size that result from variable weather patterns and other factors. 뭐야? 농업 시장이라는 것은요 당연히 불안정하대요. 왜? 뭐 때문에? due to의 동그라미 주시면 이 수확량이 계속 달라져. 왜? 날씨가 왔다 갔다 하니까 지금처럼 뭐 이렇게 그 균일하게 뭔가를 재배할 수 있는 씨앗이 개종이 돼가지고 나온 것도 아닐 테고, 그죠? 그때는 이런 날씨나 이런 것들 운에 좀 기댈 수밖에 없잖아. 그렇다 보니까 수확량이 들쑥날쑥한 거야. So locking in prices by buying and selling grain for future delivery help these firms to minimize such risks.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거야? 미래의 어떤 곡물들을 구매하고 판매를 해서 가격을 고정시키는 그런 방식들이 이런 위험을 최소화하는 데 도움이 됐다는 거야. 그런 방법으로 얘네가 어떻게 해줬다는 거야? 결국에는 수익성이 보장이 된다 이거죠, 얘네한테는. It made sense for the grain trading companies to manage their risks within a single form이야. 이것 때문에 다 유니피케이션 찍은 거잖아, 그치? 그냥 단일의 회사에서 그들의 이런 위험을 관리를 하는 것이 합리적이었다 이거야. 그 단일 회사가 that was operating in more than one country. 그 한 개 이상의 국가에서 운영을 하는 단일 회사인 거야. 이게 한 개 회사에서 여러 나라를 관리를 한다는 거지, 그지? 여러 회사를 지금 하나로 통합시켰다는 게 아니잖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지? Rather than 또 나오잖아. Operating on independent national companies. trading with each other. 만약에 이랬으면은 그거였는데 하나로 합쳤다 이랬으면은 unification이 될 수가 있었겠지. 근데 이거 rather than이잖아. rather than 이하는 뭐야? not a잖아. not a. 그렇지? 얘는 버리는 내용이잖아. 그거 아니라니까. 그다음 their access to information in multiple markets enabled them to easily cover the risks associated with agricultural commodity trade. 얘네가 하나의 단일 기업이지만 여러 국가의 그 운영을 하기 때문에 여러 국가의 정보들을 알고 있었다라는 내용인 거지, 그렇지? 여러 국가의 각각 기업들이 하나로 통일되었다 뭐 이런 얘기가 아닌 거라고. 뭔 얘기인지 알겠어? 그래서 유니피케이션이 들어가는 게 아니고 뭐가 들어가야 돼? 이 모든 것들이 결국에는 다 뭐를 위해서냐? 수익성을 극대화시키기 위해서거든. 그래서 profitability가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아시겠습니까? 네. 32번 보겠습니다. 아연아, 괜찮아? The basic guidelines for a good style are not mysterious. In fact, you use them every day in conversation. 이 기본 지침이죠. 기본 가이드라인. 너의 그 good style. 여기서 스타일은 문체 같은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글쓰기 스타일이라고 보시면 돼요. 좋은 글쓰기 스타일을 위한 기본 가이드라인이 are not mysterious. 뭐 하지 않대요? 신비롭지 않대요. 이 말인 즉슨 내가 그거 필자의 어조나 이런 것들 잘 파악하라 그랬잖아. 그러니까 신비롭지 않다라는 거는 야 그거 별거 아니야. 너 맨날 하는 거야. 이런 뜻인 거야. 그죠? 그러면 우리가 일상에서 익숙한 무언가랑 결국에는 딱 맞아 떨어진다 이거죠. 그죠? In conversation and in writing, 그러니까 대화를 할 때나 아니면 글쓰기를 할 때나 we all rely heavily on cooperation. 우리가 다 모두 어떻게 한대? 협력에 의지한대. 아, 오케이. 그럼 여기서 얘기하고자 하는 중심 소재 중에 하나는 뭐다? 협력이야. 글쓰기가 됐든, 그렇지? 글쓰기가 됐든, 대화가 됐든 간에 전부 다 협력을 필요로 한대. 이 협력이 중요한 거예요. 일단 여기서. To make sense of exchanges. 그래서 이 어떤 대화를 exchange가 교환이지만 말을 주고받는 교환이 대화잖아요. 그래서 exchange 자체가 대화라는 의미로 쓰일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대화를 이해하기 위해서 협력에 의존을 많이 한대요. 그리고 and a polished practical style makes cooperation easier. 이런 다듬어지고 세련된 그런
실용적인 스타일이 이런 협력을 더 쉽게 만들어 준다 이겁니다. Writers develop such a style by acknowledging that readers expect the same thing that listeners expect in conversation, clarity, relevance, and proportion. 그래서 이렇게 하기 위해서 그런 스타일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냐면 인정을 하는 게 필요한 거야. 대절을 대답해서 끊어주세요. 리더가 뭐를 똑같은 것을 기대할 것이다. 독자가 뭘 기대할 것이다. 이 청자가 대화에서 기대하는 것과 똑같은 것을 독자가 글을 읽을 때 기대할 것이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뭐냐면 독자와 작가라고 해요. 글쓴이 작가라고 할까요? 작자 와의 관계가 청자와 화자와의 관계랑 같다 이거야. 그지? 청자와 화자와의 관계랑 같다 이거야. 그래서 이 뭐였지? 청자가 화자한테 기대할 만한 행동을 결국에는 독자도 작가한테 기대하고 있다 이거죠. 그죠? 근데 그 기대하는 내용이 뭐냐면 clarity, 명료함이랑 두 번째 뭐였지? relevance였나? 적절성. 세 번째 뭐였지? proportion, 균형 정도로 봐주시면 되겠죠. 그치? 그런 것들을 중시한다 이거야. 그래서 거기에 대한 뭐도 나와? 부연 설명이 나오잖아. If you listen to someone who is not clear, who cannot stay on the topic, or who offers too much or too little information, 뭐래? 앞에 봐봐. 클리어하지 않다. 클래리티로 위반했죠. 그죠? 그 다음에 적절성. Cannot stay on the topic. 적절하지 않지. 그 주제에 적절하지 않은 거야. 적절성을 위반했죠. 그 다음 세 번째. 너무 많거나 너무 적은 그런 정보를 주면 균형을 또 위반하게 됐지. 만약 그렇게 되면은 네가 quickly lose interest in conversation이야. 대화에서 주제를 빨리 잃어버리죠. 그죠? Writers too need to be clear, stay on the topic, and give information appropriately. 똑같이 그렇게 해줘야 된다 이거야. 그러니까. In fact, this attention to audience and appropriateness may be even more important in writing. 근데 얘가 여기서 기대하는 거를 얘가 여기서 기대하는데 심지어 이런 것들은 누구한테 더 중요하대? 뭐까지 했어? 강조까지 했잖아. 비교급으로 강조까지 했잖아. 진짜 중요하다 이거야. 작가한테 얘네 독자들도 이런 것들을 반드시 기대하게 되어 있다 이거야. 왜냐하면 writing 이유가 나오죠. 왜냐하면 writing does not permit the non-verbal communication and immediate feedback that are part of conversation이야. 그러니까 얘랑 대화를 할 때는 뭐가 있는 거야? 즉각 피드백과 또 뭐였어? 하나는 비언어적 표현 이런 것들이 가능하다 이거지. 그지? 이야기를 할 때는 목소리를 크게 해가지고 막 소리를 질러서 자기 감정을 표현을 할 수도 있고 얼굴을 찡그리거나 손으로 제스처를 하거나 이런 모든 것들이 비언어적 표현이잖아. 침묵마저도. 그지? 근데 어디서는 글쓰기에서는 그게 안 된다 이거예요. 이게 제일 중요한 내용인 거야. because 이 한 내용이. 맞지? 이게 중요한데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얻어갈 수 있는데 이게 불가능하대. 그래서 맨 마지막에 하고 있는 얘기가 뭐야? As writers, 그러니까 우리가 뭐라면 작가라면 글을 쓰는 사람이라면 we have to anticipate the absent reader's response야. 지금 없잖아. 내 앞에 얘네들은 대화를 하는 순간에 뭐야? 둘 다 어때? 같이 그 자리에 공존하잖아. 그러니까 내가 뭔가 얘기했는데 니네가 뭔가를 잘 못 들었어. 그 부분 다시 말씀해 주시겠어요? 할 수도 있는 거고. 그치? 내가 막 얘기를 하는데 얘가 표정이 멍해, 뚱해. 그럼 알아들은 거야? 못 알아들은 거야? 못 알아들은 거지. 그럼 그 부분을 좀 부연 설명할 수도 있는 거고. 그렇잖아. 근데 글을 쓰는 그 순간에 내가 막 아이패드에 쓰고 있어갖고 여기 빔으로 쏴가지고 그 순간에 애들이 보면서 거기 그 부분 고쳐야 될 것 같아 이렇게 하는 게 아닌 이상은 맞지? 누군가가 글을 쓰면은 나중에 그게 출판이 되었을 때나 뭐가 되었을 때 그때서야 이제 독자들이 볼 수가 있게 되는 거잖아. 그러면은 작가들은 이 과정이 없기 때문에 강제로 집어넣어야 된다 이거야. 어떻게? 뭘 통해서? 상상을 통해서겠지 뭐. 그치? 그래서 그걸 계속 기대를 하고 상상을 하고 존재하지 않지만 부재 중인 그 독자의 반응을 계속 상상하면서. 그치?
예상을 하면서 그러면서 글을 써야 된다 이거야. 사실상 we have to imagine both halves of the virtual conversation 나왔잖아, 그치? 상상 속의 그런 대화의 양쪽 내가 라이터 입장이었다면 누구? 리더 이 둘의 이 대화 어떻게 왔다 갔다 할 것인지 이런 것들을 계속 예상을 하면서 읽어줘야 된다라는 내용이었어가지고 되게 어려웠어요. 빈칸이 이번에 싹 다 어려웠어요. 31, 2, 3, 4번. 그래서 정답이 5번이었고 33번도 어려웠어. 33번. 왜 어려웠는지는 너네가 단어를 제대로 안 외워서 어려웠죠. 얘는 틀리신 분들은 단어 때문에 틀렸죠. 그치? 단어를 허투루 외웠죠. 반대로 알고 있었지 뜻을 또. 그치? 니네 이거를 글을 읽고선 글을 해석을 못했을 리는 없어. 내가 안만 봐도 어려운 게 한 개도 없거든. 지금 쑥쑥 읽히지 않아요? Giving clients sufficient opportunity. 이거 맨날 하는 거잖아, 그치? 누구한테? 고객한테 충분한 기회를 주는 거야. 뭐 할 기회? 반응을 할 기회를 주는 거야. 너의 디자인에. 그럼 봐봐. 너의 디자인이라고 했으니까 네가 뭐야? 디자이너잖아. 요거 잘 챙겨놔야 돼. 그치? 고객한테 네 디자인에 대한 반응을, 그러니까 피드백 말하는 거잖아. 우리 방금 그 독자랑 청자 얘기하는 것처럼, 그치? 반응을 할 기회를 주는 것이 while in progress. 그거 과정 속에서 그렇게 하는 것이 key to professional success래. 그 직업적으로다가 성공, 전문적으로다가 성공을 하는데 핵심 비결이래요. 근데 similarly, 그럼 봐봐. 고객 어쩌고 저쩌고 하고 끝났고 similarly 나왔어. 그지? 그리고 나서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대상이 누구야? 빌딩 유저즈야. 그지? 유저. 이렇게 나왔으면 이게 결국에는 두 문장으로 이렇게 이루어져 있지만, 그지? 앞에가 뭐가 되는 거고 나돌리가 되는 거고, 그죠? 그리고 뒤에가 뭐가 되는 거고 벌어우소가 되는 거잖아. B가 되는 거잖아. 이렇게 썼을 때 뭐라 그랬어? 무게중심은 어디로 넘어간대? 이쪽으로 넘어간다 그랬지. 그지? 근데 거기다가 하나 또 있어. as well as가 또 나오잖아. 그러니까 얘는 그냥 빼박이야. 이제 고객보다는 누가 중요한 거야? 빌딩 유저가 더 중요한 거야. 요 두 문장으로 필자는 여기에다가 무게중심을 딱 실어버렸다고. 맞아? 그러니까 그와 유사하게 involving prospective building user. prospective는 fictive는 뭐야? 예상되는이라는 뜻이잖아. 그치? 예상이 되어지는 그런 빌딩을 사용하는 실사용 유저들을 이야기하는 거야. 너뿐만 아니라 고객뿐만 아니라. as well as 했으니까 B as well as A잖아. 얘도 A가 된 거야. 근데 다시 또 한 번 더 못 박아준 거야. 가 심지어 거기서 또 뭐가 나와? 비교 강조까지 나와. Even more valuable in the long run이야. 장기적으로 봤을 때 어떻다? 훨씬 더 가치가 있다 이거야. Say your client is a large corporation such as a healthcare provider. 뭐야? 너 고객이 큰 기업이다 라고 한번 가정을 해보자. 이 헬스케어를 제공을 하는, 그치? 그런 큰 기업이다 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자. While the hospital administration may serve as your client, no doubt the perspectives of administration personnel will differ significantly from those of doctors, interns, residents, nurses, and the other medical staff who use the building regularly. Y에 동그라미 해주시면요. 비록 병원의 행정부서가 너의 고객의 역할을 할 수가 있더라도 no doubt, 틀림없이 반드시 의심할 여지 없이 관점이죠. 누구의? 그런 행정직원들의 관점이 누구의 것이랑 상당히 다를 것이래. different from. 뭐랑? those of, 그 관점이랑. 누구? 의사가 됐든 레지던트가 됐든 간호사가 됐든, 즉 누구 얘기하는 거야? 병원? 아니, 그 건물의 실사용자들을 이야기하는 거죠. 얘네들의 관점과는 또 다를 거다 이거야. In addition, 추가로 the experiences of patients and visitors who use the building irregularly, often as a result of life-threatening emergencies, are altogether different as well.
추가적으로 이 환자나 방문객들은 비정기적으로 방문을 하는데 얘네들의 경험은 또 다를 거래. 그치? 그리고 그래서 understanding how each type of user experiences the current medical environment as well as how each reacts to your prospective designs inevitably produces a better building. 그러니까 얘네들의 이런 각각의 경험, 각각의 관점 이런 것들을 다 파악을 하고 이해를 하는 것이 너의 빌딩에 도움이 더 된다라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다 알았어. 니네가 이걸 해석을 못했을 리는 없거든. 그지? And people are 뭐래? Likely to be more satisfied with a new building or addition if they blank 이렇게 나와 있거든. 사람들이 더 만족을 하게 될 거래. 그리고 새로운 건물이나 에디션은 여기서 이제 그 증축된 부분이라는 뜻이에요. 뭔가 증축을 했다면 거기에 대해서 더 만족을 할 것이다인데 일단 첫 번째 오류. 이 문제를 틀리신 분들의 첫 번째 오류, 데이가 누군지를 못 잡았어. 데이가 누구야? 누구야? 데이가? 지연이? 그렇지. 실사용자들이야. 그치? 실사용자들이야. 아까 뭐라 그랬어? 너는 누군데? 디자이너야. 그치? 이게 첫 번째. 만약에 이거를 디자이너로 잡으셨거나 해버리면은 아니면 클라이언트로 잡았거나 둘 중에 하나로 잡았으면은 아주 큰 오류가 일어났을 거고요. 첫 번째 A가. 두 번째는 정답이 몇 번이었냐? 4번이었잖아요. 이거 오답률이 83%였거든요. 되게 높았거든. 다 뭐 때문에 틀렸어? 야, 이 무슨 뜻이야 이게? 민서, 컨설트가 무슨 뜻이야? 상담하다. 그러면 영작해봐. 내가 허민 선생님이 나에게 상담을 해주셨다. 쓸 수 있는 단어는 허민쌤이랑 나, 그 다음에 컨설트 세 단어만 쓰면 돼요. 허민쌤이 나한테 상담을 해주셨다. 나, 허민쌤, 컨설트, 동사. 그렇게 세 개만 쓰면 돼요. 네. 응, 영작해봐. Teacher consults me. 허민쌤 consulted me. 맞아? 그러면은 내가 너한테 상담을 한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아, 컨설트란 말은 무슨 뜻이냐면 누구누구에게 상담을 받다야. 오케이? 반대라고, 반대. 무슨 말인지 알겠어? 누구누구에게 자문을 구하다라고도 하지. 허민쌤이 나한테 상담을 해줬다 하려면 I consulted 허민쌤이 돼야 돼. 그러니까 알겠어? 그러니까 니네가 이거를 보고서 have been consulted 했을 때 누가 그러면은 여기서 상담을 한 사람은 누구야? have been consulted 했으니까 상담을 한 사람은 by 더 디자이너겠지. 그게 생략이 돼 있겠지. you야, you. by you. 그치? 네가 누구한테 상담을 한 거야? 상담을 받은 거야? 그들 실사용자들 they 한테 받은 거야. 이렇게 되면은 in the design process, 그 디자인 과정에서. 그럼 이게 딱 맞지. 그죠? 저 관계를 몰랐어가지고 틀린 거야. 내가 그래 단어 몰라가지고 틀린 거라 그랬잖아. 그죠? 1번 have been engaged in multiple design. 데이가 뭐라 그랬어? 실사용자들이거든? 얘네들이 디자인 트레이닝 세션에 왜 참여해? 얘네가 디자인하는 게 아닌데. 그치? 2번 are given the opportunity to draft a new design. 뭐야? 어떤 기회를 받은 거야? 새로운 디자인을 초안을 드래프트 초안을 작성을. 얘네가 디자인 초안을 왜 작성해? 3번 have established trust with the building designers. 뭐야? 건물 설계자들이랑 신뢰를 왜 구축해?
걔네들이랑 신뢰감을 구축해서 좋을 게 뭐가 있어 지금 여기서. 5번 share their perspectives on the building with each other이야. 사용자들끼리 야 이렇게 하면 좋겠더라 저렇게 하면 좋겠더라 지들끼리 얘기해가지고 뭐해. 디자이너한테 알려줘야지. 맞지? 피드백은 디자이너가 받아야 되는 건데. 정답은 4번입니다. 대망의 34번. 모두 다 틀렸죠. 그지? 맞은 사람 없어요? 지금 맞았어? 아니 맞았어? 이놈의 칸트가 뭐라고 그지? 근데 얘는 어려울만 했어. 어려울만 했어. 근데 얘도 들어놓고 보면은 그 내가 얘기했잖아. 그래서 아까 우리 방금 전에 문제도 그렇지만 어떤 중심 소재를 딱 잡고 주제가 어떤 핵심이 이렇게 딱 잡혔을 때 그때 갑자기 막 다른 얘기를 하지 않아요. 결국에 끝에까지 똑같은 얘기를 할 거라고. 근데 얘도 마찬가지야. 중간에 뭔가 꺾는다거나 그런 내용이 한 번도 안 나왔거든요. 근데 왜 답을 찍을 때는 이상하게 찍었을까? 라는 의구심, 의문 이런 것들이 또 들기 시작하죠. 봐봐. 칸트가 was a strong defender of the rule of law as the ultimate guarantee not only of security and peace but also of freedom이야.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나론이의 동그라미, 버로우스의 동그라미 해주시면 또 나론이 A, B야. 버로우스 B야. 무게중심 어디로 이동해? 자유야 자유. 칸트는 뭐래? 칸트는 법을 옹호한대. 법 지지자래. 법을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야. 왜? 이 법이라는 놈이 나논리 평화나 안전이나 이런 것들을 지켜줄 뿐만 아니라 뭐? 자유를 보장해 준다는 거야. 자유. 여기로 무게중심 이동했을 거 아니야. 또 여기서도. 그죠? 이게 중요한 거죠. 자유. 다시 그럼 뭐랑 연결을 시킬 수 있어야 돼? 법이 자유를 보장한다라는 거. 그죠? 여기로 이 연결을 시킬 수 있었어야 돼. 봐봐. He believed that human societies were moving towards more rational forms regulated by effective and binding legal frameworks. 봐봐. 법에 대한 이 말하는 태도 자체가 어때? effective하네. 그치? effective한 이런 legal frameworks에 의해서 규제가 되는 합리적인 형태야. 맞잖아. 그러니까 얘가 법을 바라보는 시선 자체가 굉장히 플러스 긍정적이야. 그거에 의해서 앞으로 이렇게 나아가고 있대. 그치? 그렇게 믿었대. 왜? Because only such frameworks. 그런 법의 틀만이 사람들을 조화롭게 살아가도록 만들 수가 있고, 그죠? Enable people to live in harmony, to prosper. 번영하게 만들 수 있고, to cooperation. 협력도 하게 만들 수 있대. 굉장히 긍정적이야, 법에 대한 그 시선은. However, 근데 이게 봐봐, 역세모 일단 해주시고. 근데 however이 나왔다 그래서 어디네. 얘가 무조건 전체 내용에 대한 역접은 아니야. 그치? 전체 내용에 대한 그 뒤집는 내용은 꼭 아닐 수도 있다 이거야. 하지만 그의 믿음이 뭐라는 거야? Inevitable progress. 이 불가피한 발전, 진보 이런 것들에 대한 믿음. 사람들이 법에 의해서 이렇게 진보된다라는 그 믿음이 뭐에 근거하고 기반한 게 아니라는 거야. 낙관적이고 고결한 그런 관점. 뭐에 대한? 인간의 본성에 대한. 즉 칸트는 인간 본성을 갖다가 뭔가 낙관적이거나 아니면 뭐라 그랬어? 고결한 마음씨를 가지고 있거나 이렇게 생각하지 않는다고 하는 거야 지금. 그지?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번영을 하고 조화롭게 살고 발전을 할 수 있는 이유에는 얘네들이 모이는 게 아니야. 낙관적이기 때문이 아니라 이거야. 그럼 뭔데?가 나와야 되거든. 거기 딱 나오잖아. 그래서 on the contrary가 나오잖아.
그래서 그건 뭐냐면 it comes close to Hobbes' outlook이야. 홉스라는 사람의 이런 관점에 근접을 하게 된대. 이 인간의 violent and conflict-prone nature makes it necessary to establish and maintain an effective legal framework in order to secure peace야. 인간은 본성이 어떻기 때문에 이렇지 않고 사실은 어떻기 때문에 뭐라 그러냐? 폭력적이라고 했냐? 폭력적이고 그리고 갈등을 조장을 많이 한대. 이런 성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뭐가 더해진다면 법이 더해진다면 그지? 그러면 어떻게 될 수가 있대? 그러면 안전을 보장을 받고 평화를 찾을 수가 있다 이거야.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폭력적이고 갈등을 좋아하기 때문에 법이 있어야만 그 바운더리 안에서 우리가 평화를 찾을 수가 있다 이거야. 그 관점인 거야. 그래서 we cannot count on people's benevolence or goodwill. 그냥 냅두면 돼 안 돼. 법 없이 니네 맘대로 해. 너네 자비롭고 너네 goodwill 어떤 선의가 있으니까 아무렇게나 해. 하면 어떻게 되겠어? 세상 개판 나겠죠. 거기에 의존할 수 없다 이거야. 하지만 but even a nation of devils 뭐야? 악마의 국가, 악마의 나라가 있다고 하더라도 can live in harmony in a legal system. 법 시스템이 있으면 조화롭게 살아갈 수 있다 이거야. 이해 갔어요? That binds every citizen equally. 똑같이 모든 이 시민들을 똑같이 구속을 하는 그런 법 시스템이 있으면 다 그렇게 똑같이 살아갈 수 있다 이거야. 근데 봐봐, ideally the law is the embodiment. 뭐래? 법이 구체화가 된 거래. 뭘 구현해 놓은 거래? Of those political principles that all rational beings would freely choose. 이거 한번 적어볼게요. 봐봐. 그래서 법이라는 거는 뭐냐면 칸트가 이야기하기를 이 법이라는 놈은 이 이성적 존재가 자유롭게 선택할 사항들을 갖다가 어떻게 해놓은 거야? 그거에 대한 모음집이야. 그게 법이라 이거야. 이게 무슨 말이냐면 봐봐. 이성적인 존재, 즉 대가리 똑바로 박혀 있으면 야, 너 길거리 가다가 삼보에 세 발자국 걸 때마다 한 번씩 사람 죽이지 마 라고 법에다 적어놨어. 그거는 어차피 이성적인 사람이라면 안 할 거거든. 그지? 그럼 이제 그 다음 말이 이해가 가는 거야. 봐봐. If such laws forbid them to do something. 만약에 그런 법이 그 사람들로 하여금 무언가를 못하게 금지를 한다면, 근데 그 무언가가 어떤 것이냐면 that they would not rationally choose to do anyway야. 이성적인 사람 대가리 똑바로 박힌 놈이라면 어차피 안 할 행동. 너 길거리 지나가다가 도로에서 돌멩이를 집어가지고 지나가는 차에다가 집어 던지지 마 라고 법에 적혀 있다. 그래서 그게 다시 물어봅니다. 이제 자유를 침범하는 거야? 아니잖아요. 이거 무슨 말인지 이해 갔어요? 너 사람 죽이지 마 라고 적어놨다고 너의 자유를 침범한 게 아니야. 이성적인 존재라면은 어차피 자유롭게 냅둬도 선택할 사항들만 모음집으로 모아놓은 게 이거잖아. 법인 거잖아. 그치? 비이성적인 것들만 못하게 해놓은 것 뿐이지 너를 네가 뭐 걸어다닐 자유 이런 것들을 제약을 한 게 아니다 이거야. 그치? 그래서 뭐야? Then the law cannot be 뭐라고 이해되어질 수 없는 거야? 자유에 대한 제약이라고 이해되어질 수가 없는 거야. 어차피 안 할 행동을 적어놓은 거라면, 어차피 이성적인 존재라면은 안 할 행동이 거기에 적혀 있다면 그거는 자유에 대한 제약이 아니라 이거야. 뭐를 위해서? 평화와 안전 이런 것들을 위해서 조금 더 장치를 걸어놨을 뿐이지 너의 자유를 제약을 한 게 아니라 이거야. 나머지는 봐봐. 1번 regarded as reasonable. 이것도 많이 찍고 들렸거든요. regarded as reasonably confining human liberty
뭐야? 합리적으로 인간의 자유를 제한을 하는 것으로 간주될 수가 없다? 아니죠. 얘는 뭐야? 비합리적이라고 되었어야죠. 이거는 뭐가 틀렸어? reasonably가 틀렸죠. 만약에 unreasonably라고 되어 있었으면 그건 맞지. 그지? 2번 viewed as a strong defender of the justice system. 이거 제일 많이 찍고 틀렸거든요. 얘는 뭐야? 완전 반대 내용이죠. 사법체계의 강력한 옹호자로 보일 수가 없다? 옹호자로 보이죠. 3번 정답이었고 4번 enforced effectively to suppress their evil nature. 그들의 악한 본성 이런 얘가 아니고 그죠? 5번 accepted within the assumption of ideal legal frameworks. 뭐야? 받아들여지는 거야. 뭐로써? 어디 내에서? 그런 전제 내에서 받아들여지는 거야. 이상적인 법적 틀의 전제 속에서 받아들여지지. 받아들여질 수가 없다 하면 안 되지. 근데 캐낫이잖아. 그지? 그래서 정답이 3번입니다. 잠깐만 쉬었다가 봅시다. 이해 갔어요 이거? 제일 어려웠던 문제죠, 그죠?